자, 이제 RNN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고 학습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리커런시 한 것을 언롤링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이게 훨씬 더 편하니까. 이렇게 시계열 데이터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 주어지면 처음 데이터는 이렇게 히든으로 압축이 되어야겠죠? 그 압축을 하는 관계성은 U라는 행렬, 지금 이게 벡터일 테고 이것도 벡터일 테니까 벡터와 벡터에 대한 모든 네트워크가 있을 테니까 그것은 하나의 U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이 값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건 모릅니다. 학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스텝은 히든에서 아웃풋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이렇게 되겠죠. 아웃풋은 스테이트의 히든 스테이트의 레이턴트 스테이트의 함수가 됩니다. 이 함수도 그러니까 V도 뭔가 있겠죠. 근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고. 자, 이것이 첫 번째의 구조이고 두 번째부터는 당연히 여기에 대한 정보가 넘어가는 구조겠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언폴딩을 하면 그 리커런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언폴딩을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이 더 추가되고 여기는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여기에 y2는 이론적으로는 이 두 개를 다 고려한 게 되는 거죠. 이렇게 왔지만 자, 지금 언폴딩한 리커런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되겠죠? 이 세 번째를 보기 위해서 그때 직전까지 다 통합해서 이렇게 구조가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구조를 근데 실제로 이 구조가 다 네트워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폴딩을 한 겁니다. 언롤링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거에 리커런트 한 게 있고 V에 오메가가 전부입니다. 실질적인 구조는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편하게 돕기 위해서 언롤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갈 거고 아웃풋을 예측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리커런트 다시 폴딩을 하면 이게 답니다. 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그리고 여기에 U가 있고 V가 있겠죠. 이 U, W 또는 V는 다 언론입니다. 이것은 트레이닝을 데이터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러닝을 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죠? 저희가 뭐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과 마찬가지니까 뭐 여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백프로퍼게이션 이런 단어들이 학습을 하기 위한 웨이트를 배우기 위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렇게 리커런트라는 것도 있고 네트워크가 더 커지고 복잡해지겠죠. 예. 하지만 큰 개념에서는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시계열 데이터가 있고 저런 리커런트한 구조가 있었을 때 학습을 하느냐 사실은 엄밀하게 저희가 따져야 하지만 그렇게 따져져 있고 잘 따진 것들이 텐서플로우 내에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자세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상위 레벨의 이해를 바탕으로 RNN을 활용해서 많은 실질적인 문제들을 많이 RNN을 적용해보고 그것을 풀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큰 텐서플로우를 활용해서 실습을 하는 것까지 큰 어떤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는 히든 한 것은 X 그다음 그 전 스테이트에 뭐 어떤 함수가 되겠죠. 뭐 이거는 그냥 노테이션이니까. 그런데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U라는 것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오메가라는 것을 통해서 약간의 변형이 된 다음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웃풋은 스테이트에서 V만큼 어떤 변형이 된 매니플레이트 된 반영이 된 거에 어떤 또 다른 뭐 non-linear 펑션이겠죠? non-linear 펑션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 recurrent neural net을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forward라는 것은 이제는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인 거죠. 시간이 이렇게 흐르니까. 그리고 업데이트 이퀘이션을 보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여기는 저희가 표현을 바이어스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B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C가 있는 것을 뭐 바이어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이 되어도 되고 그 시그모이드가 되어도 되고 뭐 렐루가 되어도 되고 뭐 이런 non-linear activation 펑션 우리가 배웠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만약 멀티 클래스면 이제 소프트맥스가 들어가겠죠. 소프트맥스가 요 non-linear activation 펑션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탄젠트 하이퍼볼릭 시그모이드 렐루 뭐 다 통용이 되고 여기서 멀티 클래스인 경우에는 제일 끝단은 뭐 소프트맥스 또는 뭐 시그모이드 뭐 바이너리인 경우에 이제 이렇게 쭉 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배웠던 딥러닝 또는 뉴럴 네트워크에서 활용됐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집대성되어서 RNN 구조에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조는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한 거고 이 RNN을 어떻게 학습할 것이냐, 방금 보았던 그 모든 그 수많은 그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학습하고 트레이닝 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주 관심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목을 보면 역시나 backward propagation, 그러니까 back propagation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첫 번째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이제 이게 RNN 구조인데 기존에 우리가 back propagation 했던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그림이 보이지만 사실은 네트워크가 이렇게 쭉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 백프로포게이션으로서 계속 그 로스를 보고 줄이는 방향으로 웨이트를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서 값이 이 오메가를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죠.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정보가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로스는 여기까지 다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세히는 설명을 안 드리지만 개념적으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백프로포게이션인데 이제는 시간도 있는 거죠. 시간도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변화들이 여기에 변화를 줄 테고 각각이 얼마만큼의 컨트리뷰션을 주느냐가 그 웨이트의 어떤 센시티비티 또는 기울기로 그레디언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들은 여기에서 값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RNN에서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러프하게 백프로포게이션과 동일하다 하지만 그 시간축이 하나가 더 있게 되는 것이 리커런시가 있기 때문에 백프로포게이션 through time인 거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시간축이 하나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예. 제가 타임 윈도우의 사이즈를 100개로 할 수도 있고 1000개로 할 수도 있고 10개로 할 수도 있죠. 거기마다 그만큼 뉴런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RNN은 시계의 축에 백프로포게이션에서의 시간의 축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만큼의 파라미터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용이하지 않다. 학습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이 ANN 또는 CNN, 그리고 지금 이제 RNN을 하고 있는데, ANN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 것이고, CNN이라는 것은 이 전부 다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CNN 구조에는 인풋이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미지 상에서의 어떤 로컬러티라든지 스파르시티하고 웨이트를 쉐어링하는, 그리고 그 커널이 또는 컨볼루션 그 마스크가 시프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ANN보다 모델이 훨씬 더 심플리파이 되어서 학습해야 될 웨이트의 개수가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CNN이 성능이 좋고 학습이 잘 되는 건데, 반면에 RNN은 시간 축이 추가가 되면서 네트워크가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또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습이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